네, 10분 안에 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10분 해외 주식. 오늘은 진행자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려볼 이슈는 중국 ADR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중국 증시가 한 4, 5월 달부터 굉장히 훈풍이 많이 불었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국 ADR과 관련된 상폐 리스크예요. 오늘은 이거와 관련해서 최현석 수석연구원을 모셨습니다. 10분의 주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일단 뭐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그냥 다 통칭해서 ADR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예탁증서 이름인데 그거는 뭐 저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원래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그 증권 당국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계 감사를. 중국 법에 의거해서 상장은 미국에 되어 있지만 항상 이제 그래도 중국 법에 의해서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았었는데 미국이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작년부터 2020년부터 이거 중국 기업들도 우리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보자 해서 2020년부터 진행을 해서 작년 말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 측에서 원하는 자료를, 회계 감사 자료를 중국 기업들이 내놓지 못하면 예비 상장 폐지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명단에 상장 폐지 명단에 올라가게 되고 3년 연속 동안 지속이 되면 진짜로 상폐가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상장 폐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최근에 부각됐다기보다는 이전부터도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리스크가 좀 더 강하게 부각된 이유는 뭘까요? 원래는 이제 사실 상징적인 기업들이 뭐 바이두나 그리고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핀도어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진작에 들어갔었는데 7월 말에 이제 알리바바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사실상 이제 모든 알리바바가 들어갔으면 모든 중국 기업들이 그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상징성이 굉장히 크게 된 거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한 281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절반 이상이 160개 이상이 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미국에서 조금 더 강압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예비 상장 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최근에 더 번져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쵸. 결국에는 280개 중 260개가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올라간다. 근데 사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단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무서운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상장 폐지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된다. 상장 폐지가 됩니다. 됩니까? 네. 되는데 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장 폐지 예비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3년 연속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3년 연속 제출을 안 했을 때가 상폐가 확정이 되는데 올해가 첫 해의 연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년이 첫 해의 연도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연속 그 이제 제출 못한 기업들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폐가 돼서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2024년부터 물밀듯이 진짜 상폐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근데 하지만 당장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제 당장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시한부로 미국 증시에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결국에 상폐가 되니까 지금 모든 주식을 다 팔고 그냥 이제 이런 리스크에서 회피를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솟아날 돌파구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장 상폐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2024년까지 이런 우려감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그 미국에만 상장을 시켜놓는 게 아니라 홍콩이랑 본토에도 동시에 상장을 시키면서 나중에 이렇게 혹시나 ADR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미국에 있는 주식들을
본토 주식이나 홍콩으로 전환해 줄 수 있게 다른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알리바바는 진작에 네. 미국에 상장을 중국 홍콩에다 상장을 시켜놨죠. 바이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뭐 핀토토도 이제 홍콩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홍콩으로 이제 이중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타격이 덜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홍콩에서 어찌됐건 간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에 하나 진짜 상장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살아날 어떤 구멍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애들, 미국에만 상장돼 있는 애들은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업체들은 실제로 상폐가 된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로 뭐 정리매매에 들어갈 단계가 올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최근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홍콩 증시로 이중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홍콩에서도 상장을 못하는 그 기업들은 사실상 웬만하면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좀 상장이 가능한 우량주 혹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회피를 해야 하고,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약간 좀 홍콩에서도 상장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은 지금부터 약간 옥석가리가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약간 이 정도의 전략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 홍콩 상장된 기업들은 상폐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미국 상장 상폐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결국엔 이 네. 이슈들이 다 해소되고 나면,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텐데,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본질만 꿰뚫어 본다면 홍콩에만 상장돼 있는데 미국의 ADR 상폐 이슈 갖다가 빠지게 된 애들은 사실 본질 가치가 훼손된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센티먼트가 굉장히 악화된 것뿐이지, 플랫폼이 안 좋다 이래서 같이 빠진 것뿐이지, 실제로 ADR 상폐랑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홍콩에만 독자 상장된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동시 상장된 기업들일 텐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펀더멘탈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시그널 하나에도 주가가 팍팍 튀어올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서 저희가 굳이 골라본다면 지금 첫 번째로 생각나는 기업은 일단 텐센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텐센트는 일단은 첫 번째는 ADR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에만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랫폼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본토, 중국 본토의 규제에 의해서만 빠진 거지 ADR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ADR에서도 비껴나 있지만, 그럼 얘네가 이제 지금부터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국면에 들어오냐? 제가 볼 때는 3분기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게임 규제가 들어갔던 게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게임 실적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 3분기부터 되면 본업이었던 게임 실적이 이제는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소식은 원래 중국에서 이제 게임, 우리나라에서 파노라고 하죠. 네. 게임 승인을 나는 건 이제 파노 발급이라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파노 발급을 4차례나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텐센트 게임은 포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있다, 기대감 들어갈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이제 바이두입니다. 네. 바이두 같은 기업은 본업은 사실상 이제 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본업은 원래 바이두는 하는 게 검색 포털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 포털에서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이쪽은 사실 성장이 끝났죠. 네. 모바일 쪽에서.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잘하는 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바이두 하면 이제는 검색 포털이라고 떠올리지 않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 먼저 이 회사를 소개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있으면은 아마 중국에서 8월 달부터 심천에서는 이제 운전자도 없는 자율주행 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연말쯤 되면 이런 자율주행 기술로 실제로 돈은 버는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중국의 내연기관차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죠. 지리자동차랑 합작을 해서 전기차 모델도 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사업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좀 좋게 봐도 되지 않나. 근데 바이두는 미국에도 상장은 돼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홍콩에도 이제 이중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2024년에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돼도 홍콩 주식으로 수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슈에서는 ADR 상패 리스트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을 좀 저는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좀 권고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중국 ADR 상패 리스크와 관련해서 사실 금융시장을 굉장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쵸. 사실 7월 불안하죠. 달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최현석 연구원의 말을 정리해 보면 상패 되기는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아닐 것이고 추후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평가가 발생하는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텐센트나 바이두 같이 매수가 가능할 만한 그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10분 해주식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해주식 레고.